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제 2주차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1주차에 했던 장애인 복지 그 기초, 기본 이념, 개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장애인 복지 해외, 국내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발전, 변천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찰시에서는 이걸 이제 교수님이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NCS 학습 모듈 그 강의 기획서에 올린 거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제본을 해서 갖고 계시고, 또 부교재 신종 출판사 거는 그는 본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공부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구입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학업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 난 그냥 뭐 도서관에서 대여하겠다, 인터넷 등에서 확인해 보겠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해도 무난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 장애인 복지 역사. 네, 현대 장애인 복지 역사. 주요 학습 문제가 주로 이제 해외, 아까 모두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해외와 우리나라 어떤 모습이었었나, 변천사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 자, 우선 해외 장애인 복지 역사를 보면은 1910년에서 1960년대까지가 이 장애인 복지 태동기라고 보여집니다. 왜 태동기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커다란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30년대까지가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하고 또 부상을 당해서 이 장애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전쟁의 문제는 후유증을 발생시키니까 여러 가지로 장애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상위 군인 요분들을 상대로 한 직업 재활 문제 또는 의료 재활을 중심으로 장애인 제도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우리가 태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확대돼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으면은 이걸 태동기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전쟁 후유증으로 상위 병사들이 많이 발생했다. 또 아울러서 단순히 이 시대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로 인해서 산업화가 엄청나게 또 폭발적으로 또 증가합니다. 산업재해가 또 증가하죠. 산업재해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산업재해 현장에서 뭐가 발생해요? 장애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손가락 절단 문제, 기타 이 신체 손상의 문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태동기라고 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나온 것이 또 곧바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또 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위 군인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이 세계
양대전을 치르면서 특히 미국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군수물자 이 산업 역동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또 신체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대전부터 30년대까지의 산업재해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도 계속 산업재해는 증가일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어디를 어떤 분야를 보더라든지 조선이면 조선, 철강이면 철강, 기타, 정유산업이면 정유산업, 건축이면 건축, 어느 분야에 관해 끊임없이 재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태동기를 10년도부터 60년대까지 봐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60년대까지 딱 30년 한 제너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끊었어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세계 각국에서 이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제정합니다. 법을 만들어야죠. 뭔가를 권리, 그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국 나라는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제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아울러서 장애인과 관련된 노동정책이 강화됩니다. 노동정책은 뭐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4대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을 얘기하는데 4대 사회보험 하면 첫 번째 뭘 들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여기 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고 또 고용보험이 있죠. 또 5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면은 최근에 와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서 장애인 복지라는 것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전쟁이었다. 전쟁과 산업재해 증가 이 두 가지 요인이 커다란 계기가 돼가지고 이 장애인 복지를 단순히 그냥 그러려니 하는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 사회적인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부예요, 정부. 사회복지가 있죠. 사회복지, 소셜 인슈런스, 사회복지, 웰페어, 소셜 웰페어, 사회보험은 소셜 인슈런스, 사회복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회는 정부예요.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 나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태동기를 10년부터 60년대로 보고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70년대에 들어와서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요. 전환기로 확 이어져 버립니다. 뭐가 나왔어요? 그 전에 60년대까지 뭐 한다고 했어요? 각국에서 이분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해요?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을 제정을 한다고 했어요. 71년도에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이 나오죠. 또 75년도에는 장애인 권리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언, 법령 중심으로 채택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권리가 한층 더 존중되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다. 전환기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60년대까지 태동기일 때까지는 그냥 장애하면은 상이용사구나. 산업재해 건설공장에서 낙상해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속 회사에서 부대에서 치료해줘야겠구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층 더 나가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포괄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관련된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이래가지고 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나온 게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노멀라이제이션 운동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됐어요. 노멀라이제이션, 노멀이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하면 딱 떠오를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요거를 볼 수 있죠.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비장애인도 장애인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의 노멀라이제이션 운동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왜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될까요? 우리가 사회, 소셜 웰페어 하면 어디가요? 어디가? 바로 유럽이죠.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거기서부터 소셜 웰페어의 컨셉이 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날아왔고, 물론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2008년도 7월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바로 어디를 벤치마킹 했어요? 바로 옆에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을 벤치마킹한 것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예요. 그럼 일본은 어디 걸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저 북유럽이죠. 거기에 사회복지제도 이런 식으로 다 벤치마킹을 해서 각자 자기 나라에 맞게끔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 복지의 전환기에 들어와서는 개념을 노멀라이제이션, 일반화시켰어요. 똑같이 권리로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와서는 자립생활운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립생활? 미국 하면 딱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코노미죠. 경제, 산업, 인더스트리. 이 경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산업정책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자국민들을 실업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는 산업발전이, 산업에 투입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바로 미국 같은 서구 자유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자, 80년대 들어와서는 8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태동기, 그 전에 태동기, 또 세계제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태동기를 겪고 이후에 이것이 전환기가 또 있었고, 이후에 80년대 와서는 발전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집중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노멀라이제이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는 없다 하는 의식이 또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81년도에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정을 합니다. 세계 장애인의 해요.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 세계 장애인 해가 81년도에 선정이 됐고, 여기에서는 뭘 시키냐면 full participation, 완전한 참여, 그리고 equality, 평등 사상이 여기에 주안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에 우리가 태동기 지나고 전환기에서 말하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노멀라이제이션 무브먼트는 장애인도 똑같이 full participation 참여하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똑같이 평등권을 주장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회나 국가가 시혜적으로 파이 하나씩을 던져주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의 권리라고 그랬어요. 권리니까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똑같이 정상인과 같이 참여하고 평등하는 데서 이 장애인 복지의 개념이 성숙하게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80년대 이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이제 도약기, 처음에 태동기, 전환기가 있었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약기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도약기가 왔습니다. 자,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가지고 구축한 장애인 복지가 생활에 밀착해서 전문가, 당사자와 가족, 주민과 정부의 정책적인 참여에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과 사회 접근 보장을 위한 건축물 개선, 주택 개선, 이동 시스템의 개선, 사회 심리적 주민의식 개선 등의 지역사회 개발이 병행되는 형태로 장애인 복지 발전이 이루어졌죠. 다시 말해서 총체적 개념의 장애인 복지가 90년대 이후에 이 도약기 때 이루어진 거예요. 2006년대에 와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채택이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 바로 여기 도약기 내용에 하나하나씩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습 모듈에서 NCS 과정 학습 모듈에서 세부적으로 다 배워야 될 부분을 지금 여기는 포괄적으로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강의실에서 학습 모듈을 가지고서 또 구체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거는 건축물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주택 개선, 이동 시스템의 개선 많아요. 사회 심리적 주민의식 개선 많잖아요. 바로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희 창조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창조관으로 강의실을 배정하는 학교 측 소소한 배려 같아도 다 요런 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동 휠체어로 다니기 힘드는데 계단으로 올라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는 것이 90년대 이후 도약기에 들어와서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져서 가능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